Rainy days don't seem so wet. Stormy nights don't stay. From the moment. 충성! 용팔연수의 이승규입니다. 최근 댓글론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승규, 이발, 제발, 머리. 그래서 수주 형이 오늘만큼은 꼭 좀 이발하고 오라고 했는데 제가 이발을 안 하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수주 형이 한숨 푹 쉬면서 얘기합니다. 너 이발 안 했으니까 모자라도 써. 모자 없는데요? 너 기다려. 차에서 가져옵니다. 아니 형 이거 모자가 아니라 공사장 헬멧. 너 이거 모노파티라는 브랜드가 국내 굴지의 보드 브랜드인데 네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패션에서 네가 뭘 안다고 나대냐고. 제가 아는 보드의 브랜드는 아수스, 기가바이트, MSI. 야 스케이트보드 얘기하는 거라고. 네가 하여간 제가 사과드립니다. 오늘도 이발 안 하고 온 건 면도했습니다. 면도했는데 이발 안 한 거는 제 태만이 맞고요. 바쁘긴 했지만 이발 못할 정도로 바빴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다음번에 이발 안 하면은 한 번 더 쓰고 한다니까 이번에는 꼭 이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딱 기다려. 자, 드디어 본론!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어요. 좋은 의미의 뜨거운 감자가 있고 나쁜 의미의 뜨거운 감자가 있죠. 귀추가 주목되면 뜨거운 감자죠. 그런 종류의 이슈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이 그래픽 카드입니다. 4070입니다. 정확하게 4070 스톰 X 듀얼 12기가 DDR6X 192비트 이렇게 나와있고 EM텍에서 이번에 또 대여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EM텍 관계자 여러분께 진지하게 감사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성능에 대해서 굉장한 갑론을박이 많은데 솔직히 갑론을박은 아니에요. 성능에 대한 비난만 거의 엄청나게 쏠려있습니다. 생각보다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다룰 때 평소처럼 농담이라던가 뭐 비유라던가 이런 거 하지 않고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형부터 간단히 볼게요. 자, 보시다시피 이 슬롯을 넘지 않아요. 간만에 슬림한 제품 출시된 거죠. 안에 히트파이프가 이제 얼핏 보이는데 총 4개 팬이 2개 듀얼 팬이고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아니고 바로 이거겠죠. 외부전 넣는 게 기존에 12VHPWR 단자에서 9형 8핀 단자로 회귀했습니다. 그만큼 전기를 적게 먹는다는 뜻이겠죠. 외형에서는 좀 라이트하게 보인다라는 게 외형의 솔직한 감상이고 그렇게까지 대단한 건 없어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능이죠. 짧고 굵게 넘어가겠습니다. 포트롤 구동해봤어요. 1887점 나왔습니다. RTX 3080 FE 10기가 버전이 11713점 나왔어요. 이거 CPU가 낮은 거에서 테스트했냐? 아니에요. CPU 7800X3D에서 했습니다. 현존 가장 성능이 좋다고 알려진 게이밍 CPU죠. 최소한 깡 성능은 3080 10기가보다 못합니다. 70 시리즈의 네이밍을 달고 나온 것 중에서는 가장 성능 향상폭이 적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말로는 4070 Ti와의 성능 차이 갭이 꽤 많이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칩셋 군이 GA104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같은 GA104의 작은 칩 모델인데 같은 192비트니까 어느 정도 성능이 될 거라 생각했었는데 예상을 좀 많이 벗어나는 그런 종류의 성능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귀추가 주목되는 엔비디아 4000번대 세일즈 포인트가 뭐예요? DLSS예요. 딥 러닝 슈퍼 샘플링 기능입니다. 더 적은 해상도를 뻥튀기 하는 그런 기술인데 이걸 지원하는 게임이 뭐가 있냐? 포르자가 있습니다. DLSS를 안 킨 상태에서 프레임 테스트 한 겁니다. 120프레임, 130프레임, 110프레임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풀 HD에서 했기 때문에 깍두기가 있죠. 자, 결과를 보게 되면 그래픽카드에다 부하를 걸었을 때 그래픽카드 소비 전력이 160이다. 그리고 온도는 한 63도 정도 나오고요. GPU 핫스팟 높은 온도는 74도 정도 나오고요.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129프레임 달성함, 끊김 횟수 12회, 뭐 평균 지연 이렇게 나오고 지금 설정값은 최고 높음입니다. DLSS는 안 킨 상태고요. 이렇게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켜봅시다. DLSS 킨 상태에서 보면은 160프레임, 170프레임 정도 나옵니다. 아까랑 비교했을 때 화질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크지 않은 정도가 아니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픽카드 파워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160에서 15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온도는 비슷하네요. 자, 끊기 횟수 늘어났지만 지연 시간 줄어들었고 달성한 프레임은 179프레임입니다. 이게 바로 DLSS라는 기능이고요. DLSS라는 건 그럼 무슨 기능이냐? 그래픽 카드의 연산 효율을 올려주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640 곱하기 480을 갖다가 게임을 구동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뻥튀기 해서 1920 곱하기 1080을 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깍두기가 지겠죠. 그 부분을 갖다가
AI로 보관을 해서 실시간 보관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게 게임을 깡으로 불러오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라고 해서 저희가 준비한 기술이 바로 이 기술의 정체입니다. 결국에는 업스케일링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완전히 깨진 걸 갖다가 AI 보관으로 오른쪽으로 만드는 겁니다. 엔비디아에서는 이걸 갖다가 라이브로 할 수가 있다고 많이 자랑하고 이제 실제로 게임에 그걸 갖다가 적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의 맹점이 하나 있어요. 게임에서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포르자 호라이즌 5가 이 기능을 지원한 거는 3월 말이었어요. DLSS는 지원하는 게임들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10손가락 안에 꼽을 거예요. 그래도 긍정적인 면을 갖다가 억지로 좀 보자면은 차후에 출시하는 AAA급 게임들은 어지간해서는 좀 지원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엔비디아에 기술적으로 맞춰 나오니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오래된 게임들은, 그리고 국내 게임을 즐겨하는 게임은 높은 주사율이 필요한 게임들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FPS에 몰려있는데, 디모 사이트라고 해서 국내 오래된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 사이트식 표현을 얘기하자면은 감상형 게임이에요. 사실 AAA급 게임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레레리, GTA 이런 게임들이 엄청나게 막 초당 프레임이 막 끊김이 중요한 그런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무슨 게임입니까? 감상형 게임이다. 그래서 DLSS 3.0에만 이존하는 그런 반푼짜리 카드라는 것은 9할 5푼 정도는 맞는 얘기고요. 변호의 여지는 약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버워치나 발로란트 같은 경우에는 원체 고사양들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실제로도 낮은 사양 그래픽카드는 잘 되고 실제로 고사양의 그래픽카드가 필요한 것은 새로 출시되는 AAA급 게임들이니까 그래도 막 이것만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막 너무 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비난의 여론이 훨씬 더 많은 이유를 객관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테크 파워업이라고 하면은 GPU Z라는 유틸리티를 배포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얘들은 그래픽카드에 미쳐 있는데 그래픽카드에 어느 부분에 미쳐 있다? 재원에 미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재원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AD104-250A1이라는 칩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다이 사이즈가 나와 있어요. 쿠다코도 나와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다이 사이즈예요. 3070일 땐 다이 사이즈가 거의 400에 도달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이 사이즈가 295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4대 3으로 줄어들었죠. 웨이퍼라는 게 있습니다. 그 웨이퍼에 실제 다이 사이즈를 쪼개서 파는 거예요. 다이 사이즈가 적으면은 같은 웨이퍼에 더 많은 칩을 생산할 수가 있어요. 즉 생산 단가가 더 저렴하다고요. 그리고 더 작은 칩이면 뭐예요? 전기를 적게 소모하죠. 전기를 적게 소모하니까 당연히 소재가 적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당연히 생산 단가가 적다는 거예요. 즉 3070 생산 단가보다 4070의 생산 단가가 적은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래서 생산 원가는 줄어들었는데 성능은 그렇게 안 좋네? 근데 이번에 AI에 이존하는 성능 개선점이 세일즈 포인트야. 그러면은 고객들한테는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제 깡 성능은 낮춰내보내고 어떻게든 이제 임시 변통으로 넘어가려고 하네? 이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실제로 엔비디아의 의도든 아니든 간에 소비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코어 팬층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물론 이 원가 절감 때문에 생기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결국엔 전기 소모가 적어요. 한 160W, 140W 먹었죠. 실제 맥시멈 소비 전력은 200W 정도라고 합니다. 소비 전력이 적으니까 뭐 전기세 적게 나오고 발열량이 적으니까 또 고주파음도 없으니까 뭐 저소음 PC를, 저발열 PC를 생각하시는 유저들한테는 꽤 괜찮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력 소비가 적다 보니까 이게 8핀 나왔잖아요. 결국에는 ATX 3.0을 좋아하지 않는 옛날 파워를 쓰시는, 레거시 파워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또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런 종류의 국소적인, 지역적인 장점이 있다는 게 이 모델의 주안점인 것 같아요. 전세대 3080 중고가랑 굉장히 열심히 싸울 거예요. 실제로 3080 중고 가격이 오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요. 그리고 이제 MSRP가 599입니다. 가장 최근에 출시됐던 7800X3D가 있죠. 449달러 출시됐어요. 그런데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60만원대 후반, 70만원대 초반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럼 비례식으로 했을 때 대충 92만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가중치를 적용해야겠죠. 7800X3D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핫한 모델이었고, 그리고 이건 성능이 정말 좋은 모델이니까 MSRP보다 좀 프리미엄가가 붙는 건 당연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성능이 안 좋다고 좀 유명한 모델이니까 그거 가중치를 적용해가지고 조금 더 싸게 나오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80만원 중반대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 가격이면 솔직히 적극 권장은 조금 어렵겠네요. 그리고 지금 찍는 시간이 4월 13일 오후 10시 36분입니다. 10시에 가격이 풀렸으니까 한번 가격을 저랑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췄네요.
888,000원에 나왔습니다. 이변은 없었네요. 생각보다 저렴하게 풀릴 거라고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변은 크게 없었고, 그래도 4070 Ti가 최근에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로 보아서는 얘도 그렇게 비례식에 떨어진다고 하면은 한 10만원 정도 더 빠지겠죠. 그래서 4070에 대한 논평을 하자면은 긍정적인 면, 전기 적게 먹는다, 레거시 호환성이 좋다, 전성비가 좋다, 단점 3080만도 못하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080보다 못한 거는 가격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4070 리뷰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좀 신나서 리뷰 시작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렇게 마음이 가볍진 않네요. 네, 감사합니다. 영혼의 이승기였습니다. 충성!